제 생일날 아이가 아프다며 못 온다던 아들네 가족. 그런데 그날 밤 카카오톡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걸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곳은 사연 끌림입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내 생일쯤은 조용히 넘길 수 있다는 거요. 챙겨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혹시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 하나쯤은 품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올해로 69이 된 저는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엄마예요. 아들은 결혼한 지 13년 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손주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가셨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크게 외롭진 않습니다. 아들네 집이 차로 30분 거리라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매주 수요일이면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며느리가 손이 많이 가서 힘들어하는 깻잎지, 손주가 잘 먹는 장조림 같은 거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은 먹을 수 있으니까 며느리도 편하겠다 싶어서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아이 키우다 보면 이것저것 바쁘잖아요. 학부모 모임도 있고 헬스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요. 반찬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보태줍니다. 남편이 남긴 게 좀 있어서 제 생활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손주 학원비도 제가 보태주고 있어요. 영어 학원이 한 달에 35만 원이던데 아들 부부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아들이 물으면 당연하지 손주 공부하는데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욕심은 없어요.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손주 잘 크는 게 보기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다만 제 생일 정도는 같이 밥 먹을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이잖아요.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날짜를 기억하고 있을까? 며느리가 미리 뭘 준비하고 있을까? 손주가 엄마한테 할머니 생신 때 뭐 해드려야 되지 않아? 하고 물어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뭘 바라니 바쁜 사람들인데. 생각해주면 고맙고 못 챙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기대가 꺾이질 않더라고요. 작년에는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만 듣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생일 이틀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 저녁에 시간 되시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기억하고 있었구나.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돼. 무슨 일 있어? 아, 그날이 엄마 생신이잖아요. 다 같이 외식 한번 하려고요. 고기 드실래요? 아니면 한정식? 너무 기뻤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날짜를 기억해 주다니. 며느리도 같이 준비했겠죠? 손주도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엄마는 뭐든 다 좋아. 너희가 편한 걸로 해. 그럼 한우집 예약할게요. 민준이도 고기 좋아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괜히 서운했네. 역시 우리 아들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옷장을 열어봤어요. 그날 입을 옷을 미리 골라뒀습니다. 남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여기에 목걸이 하나 하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생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감고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평소엔 잘 안 했는데 오늘만큼은 손주 앞에서 예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옷도 미리 골라둔 걸로 갈아입고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저녁 6시 약속이었는데 벌써 오후 2시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미안한 듯한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오늘 저녁 못 갈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애써 밝게 유지했어요. 왜? 무슨 일 생긴 거야?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아침부터 몸이 안 좋더니 지금 38.5도까지 올라갔어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손주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픈 거야? 목도 아프고 기운도 없어 보여요. 독감인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다시 자리 마련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애 건강이 중요하지. 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 나중에 어떤지 연락 꼭 해줘. 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화장한 얼굴, 새로 입은 옷, 목에 건 목걸이. 갑자기 우스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누구 보여주려고 이렇게 꾸몄나 싶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는데 뭘 서운해하겠어요. 당연히 병원이 먼저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가 아픈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혼자 먹을 저녁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만들어둔 김치찌개를 데워 밥 한 공기 떠놨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떠먹는데 목이 메이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애가 아픈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삼켰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민준이가 갑자기 아파서 생신 축하드려요. 다음에 꼭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요. 괜찮아. 민준이 건강이 우선이지. 많이 아픈 거야? 지금 병원 대기 중이에요. 조금 이따 진료보고 연락드릴게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바쁠 텐데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 9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독감이래요. 약 처방받아서 집에 왔어요. 그래? 약 잘 먹이고 푹 쉬게 해. 열 떨어지면 연락 줘. 네. 엄마도 편히 쉬세요. 생신인데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됐어, 됐어. 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전화를 끊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서운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내년엔 괜찮겠지? 올해는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요. 생일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민준이 열은 좀 떨어졌어? 네, 엄마. 약 먹고 자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3주째도 초반대까지는 내려갔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며칠은 푹 쉬게 해야 돼. 학교 보내지 말고. 네, 오늘은 집에서 쉬게 할게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어제 일에 대해 더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수요일이 되자 언제나처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시금치나물, 어묵볶음, 그리고 깍두기 한 통. 손주가 아팠으니 영양가 있는 걸 해줘야겠다 싶어서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였어요. 오후에 아들네 집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집 앞에 왔어. 문 좀 열어줘. 엄마, 죄송한데 지금 집에 없어요. 민준이 데리고 병원 진료 보러 왔어요. 아, 그래? 그럼 비밀번호 알려줘. 냉장고에 넣어둘게. 아, 비밀번호를 최근에 바꿔서요. 제가 30분 후면 도착할 것 같은데 거기서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이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며느리한테 부담 줄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차에서 기다릴게. 40분쯤 지나서 아들네 차가 들어왔어요. 손주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 많이 나왔네. 얼굴 좋아 보여. 다행이다. 며느리가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뭘. 민준이 아팠다는데 반찬이라도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대화가 딱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말이 없었어요. 저도 굳이 들어가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바쁘고 피곤할 텐데 민폐 끼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럼 엄마는 갈게. 민준이 잘 챙겨.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이 났어요. 비밀번호 바꾼 건 이해해요. 보안상 가끔 바꾸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왜 새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을까요? 그냥 실수로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안 알려준 걸까요?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금요일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반찬 정말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해요. 다행이다. 민준이 입맛 좀 돌아왔어?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학교도 갔어요. 그래, 공부 많이 밀려 있을 텐데. 괜찮아요. 친구한테 필기한 거 받아서 보충하고 있어요. 대화가 또 거기서 끊겼습니다. 평소엔 이것저것 물어보고 얘기도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왠지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님도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뭐라고는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의 며느리였다면 어머님, 생신날 못 찾아뵈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같이 외식해요. 이런 말이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 영어학원비 이번 달 거 입금하셨어요? 아, 깜빡했네. 지금 바로 할게. 괜찮으세요? 제가 일단 낼게요. 다음에 엄마한테 받으면 되니까. 아니야, 내가 할게. 5분 안에 보낼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끊으려는 기색이 보였어요.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번 주에 많이 힘들었지? 민준이도 아프고 해서. 아, 네,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젠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그날이 하필 참 타이밍이 안 좋았네. 뭐가요?
내 생일이었잖아. 하필 그날 민준이가 아파가지고. 아, 네. 정말 죄송했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늘 그렇듯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잘 지내신대?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아, 사돈이요? 아, 우리 장모님요?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가 곧 가라앉았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그래? 요즘 날씨도 변덕인데 별일 없으시다니 다행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까 아들 입에서 나온 우리 장모님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인데 순간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아파서 못 온 거라고 이해했는데도 생일에 못 온 것보다 그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요일이 됐어요. 또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2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콩나물 무침, 두부조림, 멸치볶음, 장조림, 익숙한 반찬들이었어요. 이번엔 아들네 집에 가지 않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비밀번호도 모르고 또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뭐했거든요.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반찬 택배로 보냈어. 내일 오전에 도착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 덧붙여졌을 텐데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친구 몇 명이 제 생일을 축하한다고 뒤늦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작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었는데 제 생일을 수첩에 적어뒀다가 챙겨주더라고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생일 잘 보냈어? 응, 고마워. 조촐하게 보냈어.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었겠네? 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혼자 김치찌개 먹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답장을 하느라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프로필 사진을 새로 바꾼 사람들이 상단에 뜨더라고요. 전에 아들한테 사돈 안부를 물었던 게 생각나서 별 생각 없이 그쪽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어요. 사진 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사돈, 며느리, 아들, 그리고 손주. 4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뒤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고 손주는 사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요. 사진 아래쪽에 글씨가 있었어요. 2025년 12월 5일 제주도 겨울바다에서 온 가족 여행. 12월 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맞아요. 제 생일 당일이에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손주 얼굴이 크게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창백하지도 않고 아파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주는 아프지 않았어요.
병원에도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쉬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외할머니랑 함께 여행을 가 있었던 거예요. 제 생일날에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서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12월 5일이라는 날짜. 사돈 프로필 사진을 더 내려봤어요. 제주도 사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횟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회가 가득 담긴 접시들, 소주병, 그리고 웃고 있는 네 사람. 손주는 새우튀김을 들고 있었고요. 제주 맛집 투어. 회 너무 싱싱해요. 그날 저녁 메뉴였나 봅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목이 메어서 밥이 잘 안 넘어갔죠. 손주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손주는 제주도 횟집에서 새우튀김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열이 나서 못 온다더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머릿속으로 그날이 다시 그려졌어요. 화장하고 새 옷 입고 기다리던 내 모습. 전화 받고 심장이 철렁했던 순간. 괜찮아. 애써 밝게 말했던 것. 혼자 밥 먹으면서 스스로를 달랬던 밤. 그 시간에 사돈과 아들 며느리 손주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고 있었겠죠? 아니면 이미 도착해서 바다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거짓말한 걸 까맣게 잊고서요. 아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며느리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손주도 알았겠죠? 할머니한테는 비밀이야. 아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사돈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아기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행복한 가족 여행 사진을 올린 것 뿐이에요. 날짜와 장소를 꼼꼼하게 적는 게 습관인 분이니까요. 그 습관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죠. 진실을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일단 진정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사진으로 돌아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그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도 없었고 기억 속에도 없었을 거예요. 제 생일날인데도 말이에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제주도 바다, 12월 5일이라는 날짜. 새벽 4시쯤 됐을 때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당연한 사람이 된 게요. 결혼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정말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명절 때도 천천히 해도 돼.
내가 할게 했고, 집안일도 그땐 며느리가 직장 다닐 때여서 괜찮아. 네가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뭘 하면서 제가 다 했어요. 손주가 태어나고는 100일 돌잔치 비용도 제가 많이 보탰습니다. 우리 손주 첫돌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하면서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다른 시어머니들이랑 달라요. 저희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아들도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진짜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반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고, 생활비도 보태고, 손주 학원비도 내주고.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들이 한 번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뭔가 힘든 내색을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런 사람?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서운해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걸까요? 소파에 앉아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제가 아들네한테 해준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첫 아파트 전세금 줬던 일, 차 바꿀 때 500만 원 보탰던 것, 손주 어린이집 보낼 때 손주 이만큼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며느리에게 300만 원 용돈 준 거, 명절마다 용돈 따로 챙겨준 것, 아플 때 간병해 준 것, 며느리 친정어머니 환갑 때 축의금 넉넉히 준 것,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났어요. 제가 한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들네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으니까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럼 사돈은 뭘 해주셨을까? 아들이 가끔 사돈 이야기를 했었죠. 장모님이 명품 가방 사주셨대요. 장모님 댁에서 외식 시켜주셨어요. 장모님이 손주 옷 한 보따리 사주셨대요. 그럴 때마다 아들 목소리가 달랐어요. 신이 나 있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걸 받은 것처럼요. 저도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장모님이 한 번씩 사주시는 건 특별한 거였나 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장모님은 베풀 때 티를 내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이거 비싼 거야. 엄마가 특별히 사준 거니까 잘 써야 돼. 이런 식으로요. 저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쓰라고 준 거야 하면서 슬쩍 건네줬죠. 부담 주기 싫어서요.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티를 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하더니 점점 푸르러졌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어요. 어제 밤부터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장모님과 함께 있을 때 저렇게 편하게 웃는구나. 며느리는 엄마 옆에 딱 붙어서 행복해 보였고요. 손주는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죠. 그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있을 자리도 없었어요. 저는 애초에 그 여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가 제주도 가자고 했을 거예요. 민준이 데리고 가족여행 가자. 엄마가 다 낼게. 며느리는 좋았겠죠? 친정엄마랑 여행 가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날짜가 제 생일이었던 거죠. 아들이 이미 저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엄마 생신 때 외식하자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차피 우리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야.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렇게 쉽게 결정했을 거예요. 제가 이해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이해했죠. 손주가 아프다니까 걱정부터 했잖아요. 괜찮아. 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하면서요. 제가 너무 쉽게 이해해줬나 봅니다. 너무 당연하게 양보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손주 열이 났다는 거짓말. 참 쉽게 했더라고요. 아들 목소리에 죄책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며느리도 문자 보냈잖아요. 민준이가 갑자기 아파서 죄송해요. 그 문자를 제주도 공항에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호텔 체크인하고 나서? 어디서 보냈든 저한테 거짓말하는 게 어렵지 않았나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죄송한데 장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그날로 잡으셔서요. 생신은 다음에 꼭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솔직하게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제가 서운해할까봐 그랬겠죠? 아니면 제가 서운한 티를 낼까봐요? 그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거짓말을 하면 편하니까요. 저도 걱정하는 척 하면서 넘어갈 거고 아들 며느리는 아무 문제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거짓말한 게 양심에 걸리는 기색도 없었죠.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방안이 밝아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편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플 때 찾는 사람, 돈 필요할 때 기대는 사람, 반찬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 하지만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생일을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편한 사람, 요구하지 않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건지도 몰라요. 너무 잘해주려고 했고, 너무 쉽게 이해해줬고, 너무 당연하게 양보했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세상은 여느 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완전하게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찬도 만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문자도 왔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돼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수요일이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을 날이었죠. 하지만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반찬도 안 보내주시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들어와. 아들을 거실로 안내하고 마주 앉았어요. 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럼 왜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한참을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이죠. 그런데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너희 제주도 잘 다녀왔더라?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엄마, 민준이 열이 많이 올랐었다며? 38.5도까지. 엄마, 그건 제주도 바닷가에서 사진 찍을 때는 열이 다 떨어진 거니?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가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다 올라와 있더라. 사돈이 날짜까지 친절하게 적어 놓으셔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 거니? 거짓말한 거요. 왜 거짓말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한 거야? 죄송해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엄마는 원래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맞아.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네가 그렇게 말했었잖니.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만하려고. 네? 반찬도 안 갖다 줄 거야. 생활비도 안 보낼 거고 민준이 학원비도 이번 달까지만 낼게.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했어. 내가 너무 당연한 사람이 돼버렸어. 너희한테는 편한 사람,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거짓말해도 되는 사람. 엄마,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더라. 이제 69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니? 그 시간을 너희 뒷바라지만 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사과는 받을게. 그런데 용서하는 거랑은 별개야. 엄마, 제발. 돌아가. 그리고 며느리한테 잘 전해. 이제 반찬 기대하지 말라고. 생활비도 민준이 학원비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제가 제대로 결정했다는 걸요. 그래, 힘들겠지. 그런데 그게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너희 문제야. 엄마, 이제 너희 장모님한테 더 잘하렴. 너희 장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유 있으시잖아.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읽고 삭제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민준이 학원비 안 내주실 거예요? 응, 안 낼 거야. 민준이가 학원을 못 다니게 됐어요. 왜? 너희가 내면 되잖아. 저희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그럼 그만 다니면 되지. 꼭 다녀야 하는 학원은 아니잖아. 장모님한테도 부탁했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 장모님이 요즘 여행 계획 세우느라 돈 쓸 때가 많다고 하세요. 그러시겠네. 엄마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나 믿지 마.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하고 문자만 보냈죠. 거짓말이었어요. 몸은 멀쩡했습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어요. 수요일마다 반찬 만들던 게 습관이었거든요.
손이 저절로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제 것만 만들어 먹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동창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 편하게 살고 있어. 손주는 잘 크고? 잘 크겠지. 더 이상 손주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만날 때마다 손주 사진 보여주고 손주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이랑 무슨 일 있었어? 좀 있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처음엔 그랬지. 근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속이 편해.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 서운할 일도 없었어요. 연락 안 와도 괜찮았고 챙겨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반찬 만들어 갖다 주고 학원비 보태주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알게 됐어요. 진실을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놓았는데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69의 봄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챙기니까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편한 사람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